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관계마다의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와 간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관계는 나라는 추상적이면서 실질적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행위의 대상이면서 관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신은 관계마다 역할이 있고 일간은 관계에 따라 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존재하지만 역할은 관계한 십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일간은 관계에 따라 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 존재는 하지만 역할은 관계한 십신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각종 단체나 가정 조직의 조직부와 같은 육신의 구성을 간략하게는 아래합니다. 관살이란 각 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을 시키는 직무와 같습니다. 관살은 일간, 식상, 재성은 나에서 나온 것이고 재성과 관성은 외부인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신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식신제살이나 상관경관이라고도 합니다. 재성은 개인생활에 필요하거나 조직생활에 필요한 세상의 모든 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식상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식신생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상관생대라고도 하며 인성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제인교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겁은 후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얻은 개인적 능력과 같습니다. 비겁은 후천적인 인간관계지만 비겁은 앞으로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하여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육신관계를 인비식이나 인겁상이라고도 합니다. 재생관과 재생살은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관계나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처럼 구성된 조직화된 구성원 간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육신의 속성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비겁은 비경과 겁재를 말하는 것인데 주체자 일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빈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생에 맺은 관계를 떠나 현생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삶의 여정에서 부딪힘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모든 경험은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에 한이 서리게 되어 부족만을 쌓는 겁재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다정에 치우쳐서도 안됩니다. 고난으로 벗을 삼아 이겨내도록 해야 됩니다. 비견이란 서로 협조할 관계가 텅 빈 채로 태어난 것입니다. 빈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사랑과 배려, 존재와 협동, 여러가지 동반된 관계나 연대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는
변호자의 역할이 생겨나고 좋은 일에서는 나눔의 역할이 필요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에서 역할을 통한 협동심을 배워나가고 필요함에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후천적 만남은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사업, 조합활동, 연대관계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견은 단점이 정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은 관계 설정을 흐리게 만들어 우정관계인지 동업관계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은 많으나 정작 처세가 분명하지 못하여 서로 돕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마다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형제와 친구는 같은 듯 하나 다른 것이고 동료와 동업은 같은 듯 하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견은 내 사람이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호영, 호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없는 사람마도 못한 아픔을 만드는 것입니다. 낯선 자와의 힘겨움은 잊을만 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던 자와의 힘겨움은 가슴을 메이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겁재란 머물 곳이 없이 텅 빈 공간에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나서는 이방인 대우를 받아야 하니 힘겨운 것입니다. 차별과 분리 속에서 적응력을 발휘하면서도 같은 식구로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인내와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되고자 한다면 모멸을 건디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비견처럼 반겨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나쁜 사람이어서 같이 할 수 없는가? 아니다. 섞여 살아가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친 과정을 겁재는 많은 사람들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힘겨움을 겪다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대인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겁재의 단점은 객지의 생활과 같고 타인의 어려움을 대신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어려운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을 오래 겪게 되면 어떤 이는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하고 부정에 빠지고 어떤 이는 일련의 상황들을 의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겁재는 내가 머물 곳에 살지 않고 남이 머물 곳에 살아야 하는 인생이므로 책임자이며 보좌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필수이고 서러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에서 생활한다면 최소한 아프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 편을 들어주신 사람을 찾지 말고 남의 편이 들어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성은 육신이 발생지로서 인연이 처음 생겨나는 자리와 같습니다. 일간이 인성을 지키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비겁이 인성을 지키는 것은 효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지킬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인연은 타고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아주 힘듭니다. 정성을 담기는 더욱 힘든 것입니다. 정성 없는 인연은 가식이 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는 인연으로 원망되는 것입니다. 인성에도 정인과 편이 있는데 정인은 인연이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곧은 모범을 보유합니다. 위로 바로 서게 하며 아래로는 바로 걷게 해야 합니다. 모두 정성이 깃들여야 합니다. 충격의 한가운데 자리에 있으니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이 기뻐하며
나로 인하여 사람이 슬퍼서는 안 됩니다. 말과 글에 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인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나치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잘못될 것 같아서 방해랍니다. 흔히 꼰대 기질이 생깁니다. 무질서를 공이 보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지적하는 듯한 말투, 가르치는 듯한 말투,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인연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범이 아니라 지적은 격려와 다르고 무시는 칭찬과 다릅니다. 권유하듯이, 상의하듯이, 배려하듯이 사용하는 말투를 고친다면 상대를 감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래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사람이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좋은 인연을 만날 운명입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아프지 않게 할 것을 명심하시고 나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의는 챙겨받는 것보다 챙겨줘야 하는 인연들이 가득합니다. 편의는 타고나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주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편의는 그렇습니다. 이 가득한 인연들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은 충성을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는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연들은 자꾸 멀어져만 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리움도 쌓이고 외로움도 쌓여갑니다. 이런 생활과 상황이 자꾸 생겨나다 보면 도리어 미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형사처럼 단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입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날 것 같은 인연이라는 생각에 잘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차별도 합니다. 신명을 다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며 한스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편인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인간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알고 보듬어줄 줄 알며 같이 힘겨움을 이겨낼 줄도 압니다. 모두가 충만한 인연으로 수성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타인들이 만나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줄도 압니다. 그래서 타인이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며 부모도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생각이 달라도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편의는 생각이 같아도 다른 종교에 몸담은 것처럼 각자의 독특한 사고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으며 인간을 널리 사랑할 줄 아는 선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편의는 인연이 다 차지 못하고 태어나니 마음 또한 차지 못합니다. 나와 같은 처지를 감싸기 위한 마음을 내니 선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처지를 한으로 힘겨움이 생깁니다. 역지사지를 다 해야 한다. 나의 마음은 풍등에 젖어 날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식상은 자신의 지혜와 육체적 능력을 활용하여 생존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A와 같은 것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구구절절한 사용과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꼭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식상은 살아야 한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악착 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근면해 보이기도 하며 비열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소를 키웁니까? 그러므로 살기 위한 선택을 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세상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식신은
충분한 실력을 지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한 실력이 아닌 휙신은 자신의 고유한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실력과 능력을 과시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하고 항상 자신이 보유한 실력과 상대에게 발휘할 능력을 점검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 실력입니다. 제 아무리 실력자라 해도 내가 실력이 아직 부족하거나 내가 아는 것 중에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끝없이 배양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배우는 정신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며 성실근면한 자세로 일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신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사느라고 체력을 낭비하고 쉽게 지쳐서 힘들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참여하고 관여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여 남을 쓰지도 못하고 가차에도 월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신은 고단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여 잡기만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내가 너무 왕하거나 지나치게 쇠하면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식신에게는 적당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직업만을 하면 됩니다. 자기 범위가 아닌 것은 남과 같이 하면 됩니다. 분업화된 공동 작업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식신은 일하는 습관과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여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핵심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에 필요한 실천, 가능한 실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남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력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관은 자신의 충분한 실력을 환경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실력과 적합한 환경이 맞아야 한다는 복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신의 어느 시간에서나 어느 환경에서나 필요한 능력과는 다른 면입니다. 상관은 식신보다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배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면 안 되며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결국 제 실력을 중요시 여겨 현장에 활용하는 환경을 적합한 실력,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타인이 실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타인의 불화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깊고도 넓은 대인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약해서 상관이라면 시세의 흐름 판단의 능력,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현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임기응력의 능력이 소유자의 인물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제도, 국가적 제도, 대인관계의 적합성을 지킨다면 최고의 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의 단점은 개인적 치장을 위한 허용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지나친 행동에 대한 태도 불량과 과열 경쟁에 의한 대인관계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능력과 현재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힘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 무리한 경쟁, 지나친 확장이 주의할 점입니다. 혁신을 이루고 사회적 고정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 경제의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과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상관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기질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재능은 사회적으로 호응 내지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 바꾸는 능력과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도권을 위반하지 않는 태도만 있다면 혁신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혁신적인 인물이 되기 전에 반대편에서 나를 지목하게 될 것입니다. 관성은 정부나 관청을 의미하는 말로서 진물을 보는 중앙부서와 장소를 뜻하는 공간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장소의 의미와 진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명에서는 복수명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단체에서는 단체장과 회원, 기업에서는 회장과 직원, 국가에서는 정부와 사회, 국민들처럼 조직관계의 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틀인 것과 같습니다. 조직의 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방성장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도력에는 설득력과 소통이 더욱 요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필요한 것은 위험을 갖추는 것입니다. 소통을 통하여 서로 같이 살아가는 조직력을 만들고 위험을 갖춤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은 바른 조직운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바르다는 의미가 아닌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배층보다는 피지배층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에서는 회원의 논리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명에서는 재생관으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행상색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육신감명법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소수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조직에서는 큰 틀을 따라가니 조직이라는 맥락에서는 큰 틀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는 별도의 그룹이 바로 겁제이며 제도의 대상은 상관이라는 것은 선악을 구분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조직과 조직 밖을 구분하기 위한 감명하는 것입니다. 정관의 한 단점은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상대를 지정하는 버릇과 한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회의나 상의 없이 계속해서 개인적 주장을 펼치는 독단적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여 한계를 정하거나 운영 방침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조회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멸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위치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모멸을 감수하지 못하고 차별의식에 의한 분노 증세나 차단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위치에 점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품으로 끌어안으려는 소통력을 위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힘겨울 것이다. 이해시키는 것은 힘들다. 의무감이 힘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짊어짐이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결국에 정관은 조직 운영의 틀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가 한 식구처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틀 밖의 그룹을 겁제라고 하며 틀 안으로 품기 위하여 설득해야 하는 대상을 상관이라고 하며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편에 있는 사람들을
편의라고 합니다. 편가는 바르지 않은 조직운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 바르지 않은 사안을 다루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 규칙으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정책을 구축한 조직과 같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법권자와 피의자처럼 의사와 환자의 몸에 침투한 병원군처럼 말입니다. 차별이 필요한 조직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다면 차단해야 마땅한 것은 논리를 지닌 조직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위험 요소를 방어하고 물리치하는 것이 편간의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권리가 아닌 의무를 지녔으므로 더욱 조직력을 탄탄하게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명에서는 이러한 조직체계에서의 역할을 분담할 때 재생산은 조직력의 탄탄함을 의미하고 식신재산은 미리미리 방어력을 갖춘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상생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을 체크하는 임무를 말하고 비교는 이들이 구해야 하는 대상자라고 간명하는 것입니다. 편관의 단점은 위기를 위기라 여기지 않고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라 여기는 것입니다. 지나친 위기의식은 불안이며 지나친 평상심은 나태한 것입니다. 일마다 공을 세우기 위한 처리 방식 때문에 의무감이 중압감으로 다가와 스트레스로 변화하여 자신을 고립무원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편간의 부정적 특징은 상대를 적으로 취급하여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명 자기 집안 식구들과 마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료와의 불화 및 친저의 불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명령권자라는 의식을 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깊은 사고가 있으면 모두 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편가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 및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지키는 수호와 같은 것입니다. 수호는 지키는 것이지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찌르는 것은 양인이 할 일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다음은 재성입니다. 재성은 목봉과 같은 것으로 각 개인에게 돌아갈 월급과 같습니다. 또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재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운명에서는 재생관과 재생살에 의한 재성은 녹봉으로 간명하는 것이며 이 외에 재능에 따라 벌어지는 재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로서는 판단 기법의 다양성과 개인적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회적 현상에 의하여 일간의 능력에 따라 지급받는 녹봉과 벌어지는 재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명법은 접근은 쉬우나 다양성 때문에 간명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제의 경우 재생사를 녹봉으로 간명한다면 일간이 근황하면 각 개인별 벌이는 재화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제의 경우도 재생관이 되면 녹봉이 되지만 일간이 인성으로 실행하면 각 개인별 차이에 따른 재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는 재성은 세상의 모든 재화로서 각 개인별 재능에 따른 차등 지급되는 벌이와 조직원으로서의 임무의 수행에 따른 녹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성을 녹봉 내지는 재화로 구분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분 외에도 여러 가지로 내펴오고 있습니다. 재생관이나 재생살은
녹봉이라고 하였으니 경제 관리를 조직이 하게 되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각자의 벌이 활동은 개개인이 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빈부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제는 경쟁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은 우선하고 다음이 벌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운명학에서는 경제적 안정은 재생관이 있으며 벌이의 확장은 인성으로 신앙한 일간이 있습니다. 안정을 해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제이며 무리한 활동은 누구나 이 모든 배합을 갖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명의 타고남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안정될 것입니다. 운명학은 간명자의 관점마다 관법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 재성이 원국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다는 등 부인이 안 보인다는 등 재물을 모을 수 없다는 등 하지만 안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벌이가 없다는 것을 차이를 두고 간명해야 합니다. 차이와 차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차이인 것입니다. 정제는 안정과 불안정 그리고 벌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잣대와도 같습니다. 정관이라는 사회가 정한 제도에 부합된 경제활동은 안정을 말하고 각 개인별 벌이는 일간의 왕세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배부르지 않은 마음 때문에 행복을 박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경험과 같은 것으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영역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검증에 경쟁이 빈번하며 개척과 개간이 필요합니다. 문명학에서의 경영 확보는 재생살이 있으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영역 확장은 식상으로 간명해야 합니다. 일간의 왕세는 개인별 활동 영역의 차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교는 동반자 내지는 경영자와 같고 인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자산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경영의 묘리를 탐구하는 마인드를 지녔으므로 삶 자체가 리얼하며 박진감이 넘칩니다. 성격 또한 호걸형이고 대인관계도 광범위합니다. 간혹 지르는 버릇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간이 쇠약하게 되면 정반대의 인물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합리성이 지나쳐서 쫌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는 능력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전투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경영자와 같습니다. 재생살이 되어야 안정력, 능력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식상이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견이 있어야 경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인성은 이러한 행위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신, 육신의 속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만약에 들으신 분이 뭐 식상이 있다, 관성이 있다, 이걸 그대로 통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육신도 상생 상극이 돼야지 진정한 인성이고 진정한 비견이고 진정한 살입니다. 육신의 상생 상극이 되지 않으면 그 육신을 통변하시면 낭패를 봅니다. 육신은 살면서 후천적으로 나타납니다. 뭐 재성이 없다고 해서 재성이 없는 게 아니고 육신 관계는 계절에 관계없이 상생상극이라는 생화 제어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육신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